안녕하세요. 성산 케미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매수 종목에 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며칠 전에 포트를 싹 비웠다가 다시 이제 하나하나 다시 포트에 넣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을 제가 좋아해서 분할 매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있고요. 업로드와 동시에 시청도 가능합니다. 또 영상 제작에 있어서는 저한테 큰 힘이 되기도 해요. 또한 당부드릴 말씀은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에게 있고요. 책임도 본인에게 있습니다. 분할 매수가 멈추면 손절가하고 익절가를 자동으로 걸어놓는데 이 손절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다시 한번 영상 찍어 드릴게요. 바이넥스를 전 영상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바이넥스는 패스하고요. 오늘 가온미디어를 새로 신규 편입을 했어요. 사실 어제 대량거래한 게 꼬리가 달렸다고 그래서 이렇게 편입을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가온미디어를 보면 보통 평소에 거래량이 엄청 약해요. 이 친구가 10만 주, 9만 주 이러던 친구죠. 7만 주, 10만 주 이러던 친구가 어제 900만 주, 1000만 주는 안 되지만 보통 말도 못하는 그러니까 10만 주 10배 100만 주인데 또 뭐 100배? 뭐 이 정도 50배 60배 이 정도의 초대형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 앞에 있는 물량을 20일선의 평균 거래량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대량 거래가 터졌죠. 사실 이 친구의 이제 월봉의 추세를 보고 이제 투자를 진행하게 되는 건데 자, 월봉에서 보면 엄청난 오랜 기간을 이렇게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자리에 갇힌 게 벌써 3월달 코로나 사태 이후로 4, 5, 6, 7, 8, 9, 10, 11, 12 우리 1월달까지 하나 둘 셋 넷 다 요다 10개월을 갇혀 있었어요. 이 자리에 엄청 지루하셨겠죠. 저기 계셨던 분들이. 자, 10개월을 갇혀 있던 주식이 드디어 대량 거래와 함께 바닥에서 탈출을 하는 첫 번째 탈출 주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모든 주식은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봉에서도 황금일선 맞고 꼬리 떨어지고 자꾸 그렇듯이 이 월봉에서도 20개월선을 잘 맞고 떨어져요. 오늘 이 친구의 아마 고가가 7,100원일 거예요. 저는 7,100원이라는 자리를 뚫길 바랬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20개월선 가격이 정확하게 7,113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당연히 못 뚫을 것 같고 힘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월봉에서도 월봉의 가격이 변하면서 이렇게 변곡점들이 생기게 돼요. 언덕, 산 이런 식으로. 근데 요때 생겼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18년도 12월 달에 이 자리에서 변곡점이 생겼어요. 이때부터 이제 주식이 올라가서 다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온 거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왔는데 이 깬 때가 20년도 2월 달 코로나 전 달이에요. 즉 이때까지만 보면 엄청난 우하향을 하고 있던 거예요. 당연히 이 당시에는 이 가온미디어라는 주식을 건들면 안 되겠죠. 이게 5개월선을 쭉 타고 내려오는 거니까. 근데 거기다가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맞이해서 보통 평소에 그래도 5,000원, 6,000원대를 유지하던 주식이 거의 3,000원대까지 이 고점이 13,000원이니까 3,000원대면 고점 대비는 4분의 1 토막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변곡점을 거예요. 하나를. 이 주식은 여기를 돌파해야 비로소 상승을 한다고 좀 확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리 언제 돌파했냐면 계속 돌파를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10개월간 돌파를 못하다가 드디어 이번 달에 돌파를 한 거예요. 물론 이번 달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 변곡점 근처까지 왔다가 요렇게 요 자리를 다시 찍고 다음 달에 그라우드로 나갈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한두 달 요 자리에 놓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근처에서 사게 되면 이 주식은 손실권에 있지 않고 거의 세금 손절 이 정도만 내고 하면 손절 확률이 높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금방 이 지표가 말해주듯이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싹 잡아놓은 대량 거래. 그것도 조그마한 대량 거래가 아니라 엄청난 대량 거래죠. 그렇게 하면서 이 주봉에서 형성된 이 긴 박스권을 한 방에 뚫었습니다. 시간을 좀 잠깐 볼까요? 조금 오르고 있네요. 이 7,100원대, 역시 7,100원대 매물대가 있죠. 누군지 몰라도. 자,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사실 이 친구를 원래 기다렸다가 이 5일선 근처가 오면 매수를 할까 이제 고민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전고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전고점도 그냥 작은 거래량
이 정도가 아니라 평균 21선만 돌파하는 거래량으로 뚫었다면 아마 저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원체 강한 거래량이 실려 있고 지금은 이렇게 끝났지만 아까는 십자도정 비슷한 게 생겨 있길래 요 밑에 하단 꼬리부터 시작해서 위에까지 지금 분할 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 친구가 만약에 떨어지면 오늘 저점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자리까지 기다리고 또 5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5일선 근처에서 매수해서 스윙으로 좀 들고 가보고 이 모든 판단이 틀리면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 누구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 판단이 틀리면 과감하게 손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는 잘 안 깰 확률이 높아서 이 저점을 기준으로 잘 대응해 보려고 그래요. 전 손절가가 보통 마이너스 자동으로 걸어놓는 게 정해져 있어서 3% 한쪽에 다 끊는데 모든 매집이 끝나면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 친구랑 비슷한 주식으로 바로 백금 TNA가 있어요. 한번 매수했다가 매도를 진행한 종목이 있는데 좀 사정이 있어서 다시 매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보면 이 황금일선 21선을 굉장히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이때부터인데 이때 그 상한가 시연이 있었어요. 똑같아요. 가오미디어처럼 어떤 이슈나 뉴스에도 없는데 이렇게 작은 거래량을 엄청난 대량 거래로 잡아먹었습니다. 더군다나 일봉에서 1, 2, 3 바닥 때리고 다시 위에서 2 바닥 때려놓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 100점 만점짜리예요. 높이 올라가 쫓아가 사지만 않았다면 이 황금일선 근처, 이 근처에서 매수가 유의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황금일선을 잘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진행, 지금 분할로 매수하고 있고요. 월봉에서 보시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가온미디어하고 상당히 이제 비슷한 패턴인데 이 친구는 좀 더 단단해요. 이렇게 보시면 바닥에서 1, 2, 3 퍼바닥 때려놓고 요렇게 이 변곡점을 딱 탈출해 놨어요. 5원달에 저가가 이 안으로 안 들어갔죠. 시간의 단일가를 보면 제자리에 있죠. 아직은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진 이후에 공시가 하나 떴는데 급등 사유가 없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크게 추락한 것도 아니고 단지 조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도 그렇지 굉장히 좀 애는 먹이에요. 8% 왔다 이렇게. 하지만 점점점 이 고점을 높이고 있죠. 물론 이 친구도 이전 저점을 이탈한다거나 제가 그 제시한 2, 3%에서 밀리면 저 같은 경우는 다 손절하고 다시 보긴 하는데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아 보이고 특히 이 친구 섹터가 어디에 있냐면 블랙박스예요. 이 하는 일이 그래서 블랙박스 섹터 있는데 참 답답한 거 이 친구만 못 가요. 보시면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요즘에 그 좀 핫한 종목들이 그 여행주가 좀 살아나고 있고 이쪽 섹터가 잘 안 보이네요. 어쨌건 이 친구가 그 저기 있네. 차량용 블랙박스 여기 섹터에 있는데 사실 다른 종목들은 팅코웨어나 파인디지털 같은 종목들 막 상한가도 가고 난리를 피는데 유일하게 이 친구만 좀 떨어져 있고 잘 안 가고 그러고 있어요. 이 순환매적인 성격에서도 갈 때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매수하게 됐는데 이 모든 판단이 틀리면 그냥 본전 처리하시면 되고 본전 처리하려고 하고요. 이 친구의 이 주봉을 보셔도 이 급상승은 이후에 3주간 조정을 받았죠. 저번 달에 저번 주에 우선 회복해줬어요. 이번 주에 깨는 치켜도 결국은 우주선의 중요한 변곡점까지 딱 올려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현재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B쪽 숏은 이게 좀 둥그스럽게 생겼으면, 예를 들어서 변곡점이 생기는 상태에서 각도가 중요한데, 이 바이넥스처럼 이렇게 둥그스러운 이런 변곡점들은 이 각도에 의해서 이 자리를 뚫기가 많이 힘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많다는 얘기죠. 하지만 백금 TNA는 잘 아시다시피 시장의 중심에 들어온 적이 별로 없고 한 번 급등했다 주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뾰족하죠. 이럴 경우 이걸 뚫는 건 사실은 상당히 쉬워요. 이때 거래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저 자리만 뚫어주면 순간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끝에서 차근차근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이 자리 즉 5일선 형성의 B쪽 소수의 변곡점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주면 위에서 출발해줘서 이 자리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여기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급상승 여지가 보이고요.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 황금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차근차근 모아놓으면
언젠가 시세를 줄 확률이 있어요. 이때 들어온 물량이 월봉에서 이 고점에서 터진 빠져나가는 물량이 아니라 이 월봉 하단에서 터진 매집 물량인 거죠. 아까 그 SV나 바이넥스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저도 매수한 종목이라 이게 대량 거래가 월봉 위에서 터지면 비록 조정권이라 하더라도 깨야 될지를 깨면 위험하고 아슬아슬해요. 또 이 고점에 대한 매물대들도 있고, 그러니까 월봉에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은 되도록이면 매수하지 말고, 매수를 해도 반드시 조정권에서 매수하셔야 되고요. 길게 끌고 가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격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게 최고 힘들면 아예 월봉 고점에서 밑에서 벌써 6, 7배 올라온 종목들 손 안 대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리 조정권이라 하더라도 굳이 그 종목 사서 고생하느니 이제 밑에서 월봉 베컴 TNA처럼 좀 답답해도 월봉 바닥에서 탈출하는 주식을 사는 게 좋은 자리에서만 건드려 놓으면 시세를 줄 확률이 굉장히 좋고, 보통 이런 데서만 건드려도 8%, 5%, 4%씩 쉽게 먹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안정적이고 좋아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이런 종목들은 시장의 중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지루하고 지겨울 수 있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면 지루함이 또 돼요. 근데 이건 마찬가지죠. 월봉 고점에 있는 건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동점 안으로 들어오면 큰 손실로 이어져요. 이 친구는 버티면 다 돌아나가긴 해요. 싸다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컴 TNA나 가온 미디어나 이런 차원에서 매수를 진행하게 됐고, 추후 한번 좀 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성창오토텍을 볼게요. 성창오토텍을 사실 제가 이 친구를 엄청 이쁘게 보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아까 구독자분 한 분이 여쭤보셔서 제가 좋다고 그랬는데, 성창오토텍 상당히 좋아요. 물론 이제 이 친구가 보시면 재무가 950%에 그 부채 비율이 204%예요. 영업이 적자를 반복하고 있고, 이 친구가 지금까지는 보시면 이렇게 월봉에서 보시면 엄청나게 막 급상승을 하거나 막 이런 형태가 있진 않아요. 또한 저가 대비 저가가 6,700원짜리가 고가에 12,000원. 이제 2배 좀 달성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배, 6배 간 것도 아니고 이제 2배 갖다 조정받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 못 간 거예요. 제가 성창호텔을 되게 좋게 보는데, 이 친구가 딱 하나 꼬리를 엄청 달아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잘 먹이는데 중요한 변곡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19년도 5월 달에 형성된 건데 바로 이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이 자리를 못 들어요. 이게 6월 달에도 근처까지 갔고 7월 달에도 갔고 9월 달에 사실 돌파는 지켰지만 결국은 돌파 못하고 주저앉아서 쭉 가고 있는데, 추세 하락이 확정이 되는 5개월 선을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 이 5개월 선이라는 건 저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게 이제 주린이신 분들도 계셔서 설명을 드리면, 한 달 한 달 형성된 종가를 5개월을 더해서 나누기 5를 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선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10개월을 그려놨으면 10개월 선, 60개월을 그렇게 해놨으면 60개월 선이겠죠. 그래서 5개월 선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통 월봉 밑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종목은 상당히 좋은 종목으로 보고요. 그리고 바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을 때 그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이런 확증을 갖게 되는데, 이 친구의 대량 거래는 9월 달에 터졌어요. 요 달에 터졌죠. 이 달에 터지면서 바닥에서 한 2배 정도, 아니, 2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4배. 그러니까 저가가 3,000원대에서 4배인 12,000원대까지 갔다가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된 건데, 월봉 5개월선은 한 번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변곡점 근처 돌파 시도를 하고 있죠. 즉 오늘 같은 날, 요번 달 같은 날도 이거 맞고 떨어진 거예요.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예전에 이 성장호텔 한번 영상도 찍어드렸고 좋아서 이렇게 해드렸는데, 5주선 돌파 안착 또는 5주선의 회복이 중요한데, 이 10월 30일에 속한 주부터 쭉 밀리다가 10월 30일에 속한 주에 돌파해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8일날 날아갔다가 이번 주에 저가가 이 변곡점이자 5주선이 딱 찍고 돌아섰어요. 이 지표 하나만으로도 이 친구는 굉장히 좋은 지표인데, 이 상황을 끌고서 일봉으로 오면 조금 좋아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심하게 들어왔고 거래량이 죽었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한번 삘쭉 매집봉이 생겼고 다시 한번 1월 8일 날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생긴 변곡점들이 있어요. 이 변곡점을 돌파 안착을 해야 이 친구는 더 크게 상승을 하는데, 바로 이날 1월 8일 날 21%를 찍고 나가다가 두 번째 변곡점까지 딱 걸리면서 그냥 무너졌죠. 이게 보시면 이날 대량 거래가 터진 거예요.
이 긴 꼬리는 절대 기분 나쁜 게 아니고 긴 꼬리가 생겼으면 침착하게 기다리면 돼요. 이틀간 기다리면 이렇게 10개월선 있고 오늘 같은 날 5일선을 회복해 주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5일선 회복과 함께 이 주식을 매수를 해주면 이 주식은 다시 한번 여기 밑에 저가에 종곡점이 하나 있는데 이 가격이 9,116원, 편하게 9,120원이 돼요. 자, 이 자리 밑으로만 이제 안 내려오면 돼요. 당연히 이 자리를 깨면 손절을 진행하는 게 맞고,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여기를 새로운 지지선으로 만약에 내일부터 만들게 되면 이 자리는 역사 속의 자리가 돼요. 당분간은 나 이 밑으로 안 갈래, 이게 돼요. 그래서 여기부터 다시 한번 상승을 해서 이전 고점 정도를 뚫을 수 있는데, 이 4일 전에 형성된 고점 터졌을 때 거래량이 500만 주예요. 주식은 절대 거래량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 거래량이 주식의 선행지표라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꼬리를 달면서 매집봉이 터지고 또 4일 전에 또 터졌습니다. 그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같은 때 딱 돌파하고 이 자리 딱 안착 해주면 여기서 그냥 돌아 나가서 오전에 벌써 3, 400만 주가 거래량이 붙었다. 그럼 이 자리는 그냥 뚫고 나갈 확률이 높아요. 오늘 거래량이 100만 주인데 이 친구의 평소의 거래량이 5만 주, 6만 주 이랬던 친구예요. 이랬던 친구가 이날 그 거래량이 100만 주가 터지고 다시 지지부진하게 9만 주, 10만 주 터졌다가 여기서 다시 500만 주. 근데 이제 오늘 또 100만 주. 내일 같은 날 이런 자리들에서 만약에 아침부터 3, 400만 주 이상이 터져주면 이 고점인 11,000원대 정도 쉽게 뚫어줄 수 있고, 이거는 오늘의 상한가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추후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고요. 이 모든 판단이 틀려서 지금 거드린 이 변곡점, 이 앞 변곡점이 11월 13일 날 형성된 변곡점인데 9,150원대 이 자리를 이탈하면 손절했다가 다시 한번 밑에서 싸게 사는 이런 게 좋아요. 아니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 조금씩 모았다가 현금 일선 깨지 않으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것도 좋고요. 현금 일선을 깨거나 주봉에서 다시 우선을 깨면 다시 긴 조정권이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고 다시 한번 나중에 노려보는 게 좋아요. 주식은 모든 거래에서 100% 승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손절을 염두에 두시고요. 저 같은 경우도 손절 많이 칩니다. 지금 치고 또 하나가 이제 좀 최고 좋은 케이스는 적은 비중으로 들어간 종목을 좀 손절 라인에 맞추면 좀 덜 아픈데, 그럼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조금 크게 들어간 비중이 크게 있는 종목을 손절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작게 벌어놓은 걸로 읽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손절폭이 짧고 먹을 때는 이제 이 마진폭이 좀 좋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손익비 이게 맞아 있게 돼요. 일단 바이넥스, 가온미디어, 백금테인, 승강고토텍, 바이넥스는 전 영상에 있고요. 요 세 개의 패턴에 대해서는 좋아 보여서 이렇게 영상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